EF가 스웨덴에서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EF에서 근무하면서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학교는 외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학의 노원장입니다. EF 코리아 한국 마케팅 담당자인 이선정 팀장님과 함께 E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EF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EF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먼저 EF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EF는 1965년도에 스웨덴에서 설립이 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어학연수 기관이고요. 사실 에듀케이션 그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학연수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학연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비즈니스 스쿨, MBA도 가지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보험부터 항공, 모든 것들을 다 글로벌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어학 부분인데, 맞아요. 그러면 EF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뭐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수업도 제공을 하지만 뭐 숙박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EF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는 공부와 숙박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숙박을 묶어 놓은 이유는 사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이 막 영어 써라 하니까 영어를 쓰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면 사실 한국인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숙박을 묶어 놓음으로써 아침에 눈 떠서부터 학교에서는 영어를 쓸 것이고, 귀가 후에는 또 숙소에 가서도 계속 영어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숙박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형태,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실 연령대나 뭐 목적에 따라서는 모든 군을 다 어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 13세 학생들, 아직 중학생, 네. 주니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에서 단기 연수, 방학 때만 갈 주로 수밖에 방학 때만. 없으니까. 네네. 16세부터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 기간 상관없이 만 16세 이상부터는 갈 수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또 직장인분들, 직장을 좀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만 50세 이상 분들이 엄청 많이 가세요. 맞아요. 요즘은 실버 네. 연수가 굉장히 유행이죠. 네, 그래서 자녀 다 키워놓고 이제 너만 연수 다니냐?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연령별로 되겠네요. 그리고 특화된 센터들도 있어서 나만 늙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한 연령대가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EF 하면 좀 특이하게 네. 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처럼 학기제 그리고 기간 선택제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좀 특별한데요. 최소 6개월 이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개강일이 정해져 있어요. 1월, 4월, 6월, 9월. 1년에 4번? 네, 네 번이고,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날 전 세계의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갔을 때 혼자 좀 나만 영어 못하고 나 친구 없고 이런 거 되게 사실 걱정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학번처럼 좀 동기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겠네. 동기 개념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있는 이유는 6개월 이상이면 사실 좀 길다면 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쵸. 6개월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생들이 9개월, 11개월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학을 주고 충분히 쉬고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는 다시 학업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이라서 정말 학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기제 과정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기간 선택제 과정은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매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고,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16주, 18주 내가 원하는 개강일에 자유롭게, 그리고 기간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이동도 가능한 네. 거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을 전 세계 영어권 모든 캠퍼스가 동일하게 쓰고 똑같은 있기 때문에 교재로. 네. 11개월을 간 친구들 중에는 한도시 좀 지겹단 말이죠. 맞아요. 미국에서 있던 친구가 영국으로 가기도 해요. 아, 네. 뭐 가까운 미국, 캐나다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고요. 미국 안에서 옮기는 경우도 많고, 비자가 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는 무비자로 맞아요. 갈 수 있는 캐나다, 국가들은. 영국 6개월, 6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다 직장인이잖아요. 맞죠. 직장 다니고 나면은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보는 기회 없단 말이죠. 저희가 트윈 캠퍼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지역을 경험해 보는 거 적극 추천해요. EF 하면 사실 국적 비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오잖아요. 국적 비율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뭐 유럽, 남미, 뭐
아시아 학생들, 네. 다양한 친구들과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저도 1순위로 추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럼 국적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적 비율이 한국인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캠퍼스를 가든 5%를 넘지 않아요. 네, 제일 많을 때가 8%라서 유럽이랑 남미 학생들 비율이 높고요. 주요 캠퍼스들로 봤을 때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일본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연수를 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시아 학생들이 너무 없으면 또 우리 좀 맞습니다. 힘들어요. 국적 비율이 중요하지만 아시아 학생들도 일부 섞여 있어서 적당히 있는. 네. 외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쓰는 거에는 최대한 많이 노출이 안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학급 평균 인원 사이즈가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주당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일반 과정이 있고 집중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은 이제 집중 과정을 가세요. 네. 일반 과정은 비자법상으로 단기를 갈 때는 어쩔 수 없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정을 이스타로 가는데 갈 때? 맞아요. 26레슨이 일반 과정이고 32레슨이 집중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1레슨이 40분이에요. 26레슨 같은 경우에는 주당 시간은 17시간 20분,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20분. 그래서 일반 과정은 하루에 뭐 3시간, 3시간 남죠. 반? 가볍게 할 수 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집중 과정은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이렇게 오전에 딱 몇 시 가서 2타임 듣고 밥 먹고 오후 수업 듣고 이렇게 획일적인 게 아니고 대학교 강의처럼 수업이 좀 지그재그로 돼 있죠? 지그재그식으로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늦게 가서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일찍 가서 중간에 공강도 있어요. 그래도 공강 시간에는 뭐 하냐? 숙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스몰 토크 하면서 인맥 넓히시는 것도 좋고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뭐 4주 어떤 학원은 뭐 4주 어떤 데는 뭐 8주, 10주 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저희는 6주에 한 번씩 레벨업이 되고요. 레벨 테스트 당연히 보실 거고 네. 그리고 레벨 테스트 결과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도도 저희가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틀린 답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맞아요. 다 배우러 네.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학교가 아닌 학원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출석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또 저희가 좀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교시를 놓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EF는 약간 그런 스케줄을 좀 본인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출석률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거든요. 출석률도 높고 저희가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네. 놀면은 다 들킵니다. 네, 저희 학생들 때문에 연락을 다 좀 많이 들킵니다.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재가 좀 독특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동 개발한 이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시는데요. 네. 장점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EF가 스웨덴에서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EF에서 근무하면서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학교는 외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사가 미국 네. 영어 공부가 아니고 맞아요. 아마 네.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설립자 자체가 본인이 스웨디시였기 때문에 네. 런던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들이 주로 설립한 학교라면 그렇죠. 저희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한 학교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커리큘럼에 많이 신경을 써요. EF 러닝 리서치 랩이 따로 있어요. 연구소. 근데 위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그냥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그냥 장소만 대여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교재도 케임브리지 그쪽에서 개발을 대학교 하죠? 응용 언어학부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개발한 EF 메소드라는 저희의 자체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전 세계 학생들이 EF 메소드 안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캠퍼스 이동도 용이한 거고요. 네, 수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당 26레슨 하는 게 있고 32레슨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32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특별 선택 수업 네. 스크린이라고 하죠. EF하게. 그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좀 인기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가셨을 때는 아무리 좀 한국에서 영어를 좀 잘한다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위주로 말하기 그리고 좀 더 말을 캐주얼하게 맞아요. 하는 거? 발음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왜 그 관용어구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용어구는 모르면 정말 뜻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용어구 이런 것도 배우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실 선택 수업은 재밌는 게 더 많이 열려요. 뭐 중간에 내가 한국 돌아와서 나는 영어 시험을 볼 예정이다, IELTS를 볼 거다라면 시험 준비 과정을 선택 수업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취업 예정이다 하면은 비즈니스 또는 업무 환경에서 쓰는 영어 이런 것들 이제 하셔도 되고, 요거는 정말 레벨이 좀 높은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 어렵죠. 영화를 통해서 본 영어의 변천사, 그리고 필름, 히스토리, 그리고 법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다양한 선택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화센터가 또 따로 있어서 맨체스터, 뭐 런던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선택 수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큰 도움이 되시죠. 또 하나 EF의 장점 중에 하나가 활발하고 다양한 네. 액티비티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학원만 영어만 배우러 털레털레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방과 후에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니고 다양한 아래 윗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며 가며 굉장히 관심 있었던 저 학생이 같이 좀 액티비티 하고 싶다 뭐 이런 또 사심도 있고, 그래서 네, 액티비티 활동에 참여도가 되게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유럽이랑 남미 학생들은 액티비티가 너무 중요한 학생들이에요. 네, 맞아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 학생들은 재미없게 지금까지 공부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서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유럽이랑 남미 학생들이 액티비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매일매일 액티비티가 있어요. 거의 매일이요. 매일 있어요. 매일 있고, 다만 평일에는 뭐 어디 멀리 가고 이런 건 사실 안 되죠. 다음날 이제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 하는 간단한 거부터, 예를 들면 이제 할로윈데이 이런 거 한국에서는 좀 해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자기네 전통 음식을 학생들이 직접 해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주말에 대부분 좀 멀리 나가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휘슬러 스키 타러 가거나, 아니면 뭐 로키 산맥도 가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나야가라 폭포도 가요. 뉴욕에서 보는 나야가라 폭포는 정말 못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가서 네. 보는 그런 트립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제 지겹지 않게, 왜냐면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재미있는 요소들, 나랑 다른 레벨의 친구들하고 다 그렇죠. 다양하게 교류할 맞아요. 수 있는. 네. 미국에 그 출장을 갔을 때 하버드 대학 꼭 가보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EF의 깃발을 누군가 들고 있고 EF의 옷을 입은 학생들이 이제 대거 있는 거를 네, 아마 저희 느꼈었습니다. 보스턴 캠퍼스에서 네. 액티비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몇 년 전에 또 스페인을 갔을 때도 EF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딜 가나 정말 좀 명소에 갔을 때 네. EF의 그 유니폼이나 아니면 이제 가방을 맨 친구들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액티브한 네. 활동들을 많이 하는 어학원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스튜던트 웰페어 팀이 있어요. 그럼 뭔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내다 보니까 나 좀 외롭고 뭔가 의욕이 없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근데 어디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심리적이나 조금은 누구한테 딱 특별히 뭔가 카테고리를 나누기엔 어려움을 또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소셜 웰페어 팀에서 담당자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학생분하고 조금 앉아서 면담도 하고 조언도 드리고, 외국에서는 상담 치료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유학원에서 연락이 되는 시간에는 당연히 서포트 해주실 거고, 그리고 한국 지사에서는 또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 현지에서는 또 현지 담당자들이 팀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3중 케어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 그리고 현지에 있을 때에도 저희가 앰버서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는 SNS에 이제 해시태그 해서 EF 해서 좀 퀄리티 있는 글을 좀 써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현지에서 액티비티 크레딧이라고 해요. 무료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이제 드리는 게 있고, 그럼 보상이 따르네요. 그렇죠. 네. 그런 리워드를 조금 드리고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앰버서더 학생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뭐 리유니언 파티도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계속 이어가요. 공부할 때는 잘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 보면 또 자기랑 비슷한 그런 환경의 친구들과 잘 이렇게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영어 되게 빨리 까먹어요, 생각보다. 안 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원어민 회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곳 중에서 저희도 항상 어려운 게 학생들이 왔을 때 저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떤 센터가 제일 좋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일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 많은 센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숙박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특히 있어요. 여학생들 맞아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전한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근데 건데. 이제 네. 밥을 또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통학이 필요가 없는 기숙사가 일체형. 있는 네. 캠퍼스 안에서 그냥 동만 왔다 갔다 하거나 층만 왔다 갔다 하는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로 가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 이제 뉴욕, 샌디에고,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이렇게가 이제 기숙사 형태라서 좋고, 만약에 내가 25세 이상, 조금 성인?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25세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스웨덴 그룹이다 보니까 25세 이상은 약간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직장 다니시다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특화된 캠퍼스들이 있거든요. 맨체스터, 런던, 그리고 여기에 또 뉴욕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캠퍼스로 가시면,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제일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직장 다니다 가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어학연수가 대학생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 아이들도 방학을 맞아요. 이용해서 가고 뭐 25세 이상의 좀 머추한 성인들이나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모님들 50대 맞아요. 이상 분들도 네. 갈 수 있는 센터들이 특화되어 있는 센터들이 네, 어디예요? 있어요. 몰타랑 뉴욕, 그리고 각 국가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몰타, 뉴욕이 제일 인기가 많고, 네. 밴쿠버, 영국에서는 런던, 비자 필요 없는 캐나다하고 영국. 뭐 비자는 온라인으로 그냥 5분이면 뚝딱 하죠. 네. 그런 곳 위주로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로 최대한 길게 1년까지도 가능한 옵션이 있고,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할 말은 저희가 더 많지만 그럼요. 더 자세한 궁금 사항이나 질문들은 또 저희 요즘 유학 라임 에듀케이션에 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상담 드리고요. 저하고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2차적으로 EF 한국인 담당자인 인선정 팀장님과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부모님들과도 같이 오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